안녕하세요. 돈다방입니다. 돈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부동산 시장 예상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최근 부동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부동산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서울 지역 주간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자, 1년 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봄부터 급격한 상승을 이뤘던 부동산 시장이 여름을 지나면서 굉장히 잠잠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는 전국인데요. 전국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약간 상승을 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지역의 온도차가 명확하죠. 서울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장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럼 하락을 했느냐? 이유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출 규제 때문이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작년 하반기 상승률이 좀 제한이 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크게 대출 규제 이후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최근 부동산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 2025년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10인의 의견을 인터뷰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 중에 한 3명 정도를 빼고 한 7분 정도가 상승, 2025년은 상승장이 될 것이다. 대부분 상저 하고 이거를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른 조선비즈의 기사인데요. 조선비즈의 기사는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20인의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자, 아파트값 서울입니다. 서울 한정 아파트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 상승. 적어도 오른다. 1% 이상 오른다는 응답이 거의 90%를 차지했네요. 2명 빼고는 다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전세 시장도 비슷합니다. 전세 시장도 오를 것이다. 95%나 되네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상승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의 예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2025년 부동산은 아마 굉장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한 5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공급 물량 부족. 두 번째, 전세 공급 부족과 전세 가격 상승. 세 번째, 금리 인하. 네 번째는 정치적 이슈. 다섯 번째는 이제 정비 사업의 그런 매매 가격이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이렇게 5가지 이유를 한번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공급 물량 부족. 모두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부동산도 결국에는 시장이죠. 시장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데요. 공급이 내려가면 수요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 경기, 인천 공급 상황을 보면 심각합니다. 특히 서울 장난이 아니죠. 이거 2025년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올해까지는 둔촌 주공, 이문희경 뉴타운 대단지 물량들이 나오는데 자, 2026년, 2027년 1만 세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매우 적습니다.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를 따지고 봐도 가장 적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마찬가지죠. 적정 수요보다 낮고요. 인천, 그 공급 많았던 인천, 검단 신도시 분양, 입주 거의 끝나가니까 인천마저도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란 건 이렇게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죠. 이상하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같이 따라 오릅니다. 포모라고 하죠. 포모가 발동하면서 지금 안 사면 안 돼. 빨리 사야 돼. 오히려 쌀 때는 안 사고 비쌀 때 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은 수요가 오르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마 공급 물량 부족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2025년 하반기, 2026년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유. 네, 두 번째 이유는 전세 공급 부족과 전세 가격 상승입니다. 이 몇 년간 전세 사기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의 전세 기피가 강해졌죠. 네, 아직까지 전세 월세와는 비아파트 시장이 머물러 있긴 한데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가 조금씩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량을 보면 굉장히 많았었죠. 한 2년 전에 굉장히 많았었지만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 대출이 풀리면서 수도권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뭐 간단하죠. 신축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전세를 공급해도 전세 인기가 좋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서울의 경기도의 전세 가격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보시면 서울 대단하죠. 23년 6월 거의 한 중순부터 최근에 거의 꺾이긴 했지만 거의 1년 반 동안 전세가 계속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 비슷한 기간 동안 계속 전세 가격이 오르기만 했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 전세 가격이 결국 뭐까지 밀어올리죠? 그렇죠. 매매가까지 밀어올리는 경향이 있죠.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전세가 밑으로는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이 위에서 유지가 되더라. 이 전세가가 올라가면 갈수록 매매가의 하방도 탄탄해지더라. 이런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는 금리 인하입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1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인데 왜 인하냐라고 말씀하시면 한국은행은 하지만 다음 달이죠. 2월 달에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거의 발표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올렸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동결을 했다. 뭐 때문에 환율 최근 급등한 이 환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려야 함에도 좀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경제 사정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2024년 경제 성장률은 딱 2%가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2024년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0.1%밖에 안 된다고 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분기가 거의 캐리를 한 거죠. 1분기가 캐리를 하고 나머지 2, 3, 4분기는 거의 그냥 정체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 당연히 안 되겠죠. 활력을 넣고자 뭐랍니까? 금리를 낮추죠. 자,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풀리죠. 우린 이걸 언제 경험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린 이미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돈이 풀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에 가거나 주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서울 부동산 아마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자, 정치 이슈인데요. 자,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이 정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대출도 규제할 수 있고요. 세금 정책도 마음대로 펼 수 있고요. 온갖 부동산 규제 지역도 원하는 만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와 입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죠, 여러분들? 네, 굉장히 어수선하죠. 네, 탄핵, 대내 만에 대통령을 구속을 한 해 만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력 야당의 대선 후보로 불리는 분이죠. 네, 이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지역화폐. 또 뭐 좋아합니까, 이분? 네, 지원금 좋아하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돈, 당장 받으면 좋죠. 당장 받으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돈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네,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네, 금리 인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내죠. 네, 돈이 풀리고 이 돈이 결국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받을 땐 좋지만 결국 부메랑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아마 상승이 좀 유력하지 않나. 아, 물론 뭐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이유는 정비 사업지가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사실 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정비 사업 아파트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아주 민감하게 변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죠. 자, 왜냐하면 실거주 가치보다는 이 프리미엄으로 가치가 평가가 되죠. 우리가 저기 30년, 40년 된 아파트의 실거주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엔 그 헌집이 새 집이 된다는 가능성, 투자의 프리미엄을 보고 우리가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 시장 상황에 따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이 정비 사업지에 이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네, 실거래를 보면 자, 잠실 주공입니다. 네, 송파구 최고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주공 5단지 네, 34평, 36평 전부 다 신고가 기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이에요. 네, 이번 달 신고가고요. 또 보시면 이번엔 여의도입니다. 네, 여의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의도 굉장히 신고가가 많습니다. 여의도 지역 아파트들이 네, 재건축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공작, 대교, 서울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뭔가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정비사업지의 매물들이 상승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지금은 좀 겉으로 보기엔 잠잠해 보이지만 이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는 이 상승의 군불이 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와 예상인데요. 자, 아마 2025년 서울 수도권 대단지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불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용적률이 높거나 아니면 입지가 좋지 않은 그러한 구축 아파트의 상승률은 아마 다소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신축이 오르면 구축도 어느 정도는 따라 오르지만 신축만큼은 오르지 못하죠. 아마 이 갭이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급지를 싸게 사는 전략이 돼야 된다. 네, 이러한 좀 인기가 없는 그러한 지역을 싸게 사도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곳을 싸게 사야 된다. 자, 그런데 좋은 곳은 어떻죠? 좋은 상급지는 비싸죠? 네, 비쌉니다. 아,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지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선 뭐가 많아야 된다? 네, 이 돈, 시드머니가 많아야 한다. 이렇게 좀 옛날과는 차이가 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제 곧 설날이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에도 성투하시고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